그에 앞서서 이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포트폴리오가 접수가 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이 다소 좀 높습니다. 60%의 큰 현금이 있고요. 나머지 40%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조금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많이 들고 계셨다가 팔았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종목이 있으신 건지 일단은 주식 비중은 40%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20%고요. 퓨런티어가 10%, 에코프로 BM과 DS 단석이 각각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의 전체적인 평가부터 좀 들어볼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이 포트폴리오 몇 점인가요? 3점입니다. 3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점수 3점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호석 PB님 몇 점짜리인가요? 네, 3.5점입니다. 네, 약간 더 높게 3.5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최병훈 전문가님 3점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비중 조절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5% 사야 될지 20% 사야 될지 100% 사야 될지 이런 공부를 안 해놓고 있으면 계속 심리적으로 뭐 올라간 주식 더 사게 된다 아니면 많이 빠진 주식 사고 또 물 타고 한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전체 비중은 지금 4종목이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주식 조그만 5%씩 종목이 뭐 한 12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목 자체도, 에코프로 BM 빼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인데, 같은 주식을, 같은 업종 섹터 내일 주식을 또 사고, 대다수 같은 섹터 내일을 다 샀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확실히 잘 알고 확실한 종목, 미래에 내가 물려도 손절하지 않아도 되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뭐 있더라도 100% 이상 나올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쪽으로 100% 들어가든 아니면 비중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좀 배우셔야만 되고 지금 저는 앵커님이 3점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점수를 하는데 저는 3.5점이 5점 기준 3점 70점이거든요. 그러면 70점 이하는 금융 가락 수준입니다. 반드시 70점 이상 정도가 3.5점 이상 받아야만 주식을 해야 되고 그전에는 공부를 좀 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점수를 나쁘게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어떻게 좀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최병훈 전문가님께는 이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지금 과락 점수다. 이 점수는 별로 안 좋은 점수니까 최병훈 전문가님 지금 약간 좀 매를 드셨다면 이제는 좀 달래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100점짜리 포트폴리오가 될지 남은 시간 좀 그 팁을 알려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미소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호석 PB님 오늘따라 유난히 또 그 살인 미소를 여러 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주고 계시는데 포트 이야기해 주세요. 3.5점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우선 안정이냐 용기냐 사이에서 뭐 결정이 좀 필요한 포트폴리오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4종목에 대해서 공통점을 조금 찾아보면요. 섹터별로 이제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섹터, 하이비전 시스템, 퓨런티어 이렇게 그리고 그 2차 전지, 폐배터리와 관련된 혹은 배터리와 관련된 섹터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시청자분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포트폴리오가 구성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본인께서 판단하시는 종목들을 매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이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멈추지 않는 경우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조금 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용기를 내는 쪽으로 조금 바꿔보는 것도 방향을 조정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뭐였냐면 이제 비중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 가지고 계신데 나머지는 뭐 5%, 10% 이렇게 좀 적은 비중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에 관해서 왜 그런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는 비중 조절이 약간 좀 아쉽다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 이호석 PB 같은 경우는 저가인 줄 알고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는 좀 용기를 내야 될 때다. 또 역시나 비중을 조금 더 싣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다소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각 종목별 투자 의견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종목별로는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쭉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세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조차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분은 그대로 보유하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겹친 것은 에코프로비엠 하나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더 사자. 참고로 이 종목이 현재 33% 손실 보고 있거든요. 비중이 5%여서 그런지 두 분 모두 다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DS 단석과 퓨런티어 모두 다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DS 단석이 20%, 퓨런티어가 약 7%의 손실 구간인데 역시나 이 두 종목에 있어서도 추가 매수와 매도 의견으로 완전히 대립되는 이렇게 투자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종목씩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다행히도 이 큰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최병훈 전문가님 매도 의견입니다. 이쯤에서 수익 실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포트 요청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17,000원 정도 비중이에요. 매수가입니다. 그럼 17,000원이니까 매수가는 거의 싼 정도 단가가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정말 최저가 16,950원 거기서 사지 않았다면 그 전에 아마 샀을 걸 보여요. 그 아니면 물을 탔든지. 그래서 비중을 다른 주식 5%짜리 비중이 있으니까 계속 물 타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이번에 이제 성향은 주식이 내려오면 계속 사 모으든지 아니면 내려온 주식을 사게 됩니다. 몰린 종목은 전부 다 시세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사가지고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사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로 나왔으면서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해외 고객사가 이제 공정 전환하면서 그럼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카메라 모듈에 검사하는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규 매출이 좀 많이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니 앞으로 좀 더 올해도 실적은 잘 나올 걸 보여요. 하지만 중소형주는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 이런 주식들은 이제 시설 정산을 여러 가지 해서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안 나와서 주가가 반응을 기대감 때문에 계속 내려왔어. 그러면 이 종목의 동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실적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실적 시즌 기다려봐야 돼. 그럼 실적 시즌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소형주는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폭발하면 그때 주로 거래가 이렇게 실립니다. 거래가 없던 주식이죠, 거의. 근데 거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이제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 생각은 매도법을 배워야 되지만 매도법 잘 모를 때는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실렸잖아요. 거래량 여기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폭발했는데 이 거래량 폭발하는 데서 반드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잠깐 여기 눌림목 주고 다시 강력히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거래량 실렸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거래량 실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가서 보유해서 내가 이익을 또 확대하겠다 싶으시면 분들은 당연히 거래량이 있는 이 거래량 있는 것을 절반 정도 깨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24,000원 정도 이렇게 지지선을 잡고 그냥 보유하면 돼. 물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반전을 노릴 걸 보여요. 반전을 노린다면 그 반전을 노렸을 때 내가 잘 팔 수가 있다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여기 기본적으로 60분봉 차트를 보면 여기죠. 그러면
7천 원 정도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본적으로 보면 60분봉을 보면 5일의 주가를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60분봉 되는데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린 상태에서 지금 매물대는 아직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잘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 돌파를 못하면 다시 내려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잘 모르는, 이 차트를 잘 모르는 분을 보여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많이 46% 현재 수익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팔아놓고, 그 다음에 반전, 이제 27,000 안착한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합니다. 주식은 생각보다. 10,000원짜리 주식은 그냥 30,000원 내에 가면 팔면 돼요. 아무 생각도 초보자들은 차트 하나도 모르면 심리적인 목표 저항 이런 게 있습니다. 지지 저항. 그러면 초보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00원짜리 주식이 한 100% 나면 그냥 비중 일단 절반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석가이보다는 손실 안 나. 이 주식은 대다수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 주식 보통 보면 그 전에 실적이 별로일 때 카메라는 성장을 못 하거든요. 카메라 모듈 같으면. 그런데 자율주행차 이런 쪽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러면 이거 10,000원 내외잖아요. 매물대가. 11,000원 뭐 여기니까 한 23,000원 가면 팔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보시면 밑에서 하면 여기도 갔다가 또 고점 근처 팔고 또 고점을 팔고 이번에 실적이 아주 좋았으니까 돌렸잖아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로 매도 드리고 손절가는 저는 손절가를 빨리 낮은 가격 22,000원 정도는 손절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27,000원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재료를 반영을 해서 시세를 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떠나 이렇게 엑시트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익절 라인 22,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000원. 27,000원을 확실하게 뚫으면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차근차근 나오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최병훈 전문가님은 이런 솔루션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호석 PB님은 역시 좀 보유 의견으로 다소 좀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최병훈 전문가님 의견하고 그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은 말씀드리는 골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앞에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지만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고 2024년 올해 실적을 예상치로 보더라도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ER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 한 절반 수준까지도 이제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1년에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럼 1년에 한 4번 정도는 이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와 엮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자율주행에서 언급이 자주 됐었는데요. 이번에 XR 기기,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발표를 하고 굉장히 흥행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애플이 당연히 이제 물량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장비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력 기대감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전 프로 XR 테마라는 것이 저는 짧게 끝날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20%면 전체 포트에서 말 그대로 20%잖아요. 5분의 1 정도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이제 매수가가 17,000원이니까 17,000원하고 지금 가격하면 거의 10,000원까지나 최고가 기준으로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조금 더 기다려볼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게 되었고요.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어제 주가가 하락을 큰 폭으로 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거래량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익 실현을 할 거였으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런 이제 음봉이 터졌을 때 거래도 같이 많이 나와서 손바뀜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말씀드릴 것이 초록색 막대기죠. 여기 매물대인데요. 이 구간에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가격이 빠질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 그리고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볼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하자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는 지금 뭐 당장 짧게 드리자면은 28,000원 드리겠습니다. 28,000원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3,000원 정도 위쪽 가격이기도 하고요. 전 고점이기 때문에 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 비슷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0원, 28,000원 그 정도가 제시가 됐고요. 약간의 좀 포커스의 차이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호석 PB는 또 비전 프로 쪽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가운데 이 종목 업사이드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 그래서 남은 수익까지 마저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큰 손실을 내고 있는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손실은 33%나 되는데 이 종목 비중이 그래도 5%세요.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하게 나온 유일한 종목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더 사자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비중을 5%를 가지고 30% 손실 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내려온 주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 때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보다가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는데 겁이 나니까 조금 사가지고 5% 사가지고 또 내려오면 더 사지 하는데, 근데 실제로 나는 이 종목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언제 앞으로 2030년에 계속 성장한다니까? 그래서 막 주식이, 이게 3만원짜리가 20배 이렇게 왔어요. 58만원. 왔는데, 수년 동안. 그 다음에 내려오면 앞으로 성장은 계속 할 겁니다. 2차전. 그런데, 내가 조금 사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만약에 물리면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샀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려오면 내가 두려워서 못 사게 된다. 비중 5%밖에 안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도 물려 있든지 아니면 겁이 나서. 물렸으니까 회복만 하게 봐야지. 이 본전 심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물리든지 안 물리든지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도 4월 달에 그 전에 2월부터 급등했잖아요. 2월부터 급등하고 나서 10만 원짜리가 그냥 3배가 나왔습니다. 3배 나오면 당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라는 것이 평이하게 조정받았습니다. 평이하게 조정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4파 조정은 급락 조정을 해버렸죠. 70%나 60%대 70 빠졌는데요. 그러면 38만 원이니까 단가가 아주 높아요. 38만이면 결국은 여기 정도 산 거잖아요. 샀으니까 38만 원 사가 지금 25만인데 이게 주식이 18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양극재는 누구나 뭐 업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보다도 기술적으로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물 탈고 이럴 때는 내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고성장주 막 폭등해서 막 10배씩 가고 몇 배씩 간 주식은 기본적으로 반타작은 됩니다. 58만 원의 반타작은 그냥 30만 원까지 이하로 28만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8만 원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 그때 이때 당시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엄청 좋다 하지만 그럼 28만 이하 오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40만 원 깨지면 28만 원 내려가고 28만 다시 23만 원 내려가고 그다음 18만 최저가 찍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8만 원이 요 18만 7,600원이 저는 아직은 저가를 확인 안 됐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를 조금 더 1분기에 상반기에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추가 매수해도 되지만, 정확히 이걸 깰지 않을까 저도 뭐 확신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보면 박스권 바닥이 33만에서 지금 23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움직일 걸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업황이 다시 더 나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하반기에 뭐, 여러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확실히 사면 25년도는 수익이 많이 날 걸 보여요. 그리고 이거 고성장주기 때문에 2차전지 양극재는 뭐, 이제,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는 25년도 내년, 늦어도 26년도까지는 이 58만 돌파할 걸 보여요. 그럼 38만에 샀으니까 100%밖에 못 보잖아요. 그럼 2, 3년 기다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23만 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니까 3만 원 거면 비중을 30%까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해서 뭐 18만 7천도 깨지면 그때 더 사면 됩니다. 왜냐면 2차 전지 올해는 둔화되지만 결국 공장을 내년에도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 공장, 뭐 도요타 다른 데 다 짓잖아요. 그러면 25년도, 26년도는 당연히 매출이 많이 늘 거 아니에요. 물론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23만 원부터 이하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30권 늘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섭 PB님, 에코프로비엔 간략하게 의견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앞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가 지금 당장은 전망이 조금 기대보다는 어둡죠. 기대보다 어두워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차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로서 바뀌는 그런 흐름 자체를 끌어낼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시세가 크게 분출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세가 크게 분출하고 꺾인 이후에는 제자리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긴 관점에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이 현재 5%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한 20%까지는 비중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 불안하시다라고 하면 많이 빠지는 날마다 5%씩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수 단가가 30만 원대까지,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와야 아무래도 이제 탈출을 하더라도 탈출이 가능한 수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중을 늘리는 거는 5%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의 4배, 15% 더 늘려서 20%까지 가능하고 정 불안하시면 나머지 3번이죠. 3번 나눠서 매수하더라도 단가를 낮추어서 최소한 이제 본전까지는 와보도록 하고 오는 것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분할 매수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22만 원, 23만 원 정도에서 사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확실하게 된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모를 그 이하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면서 그때 좀 더 사봐도 좋고요. 역시 이호석 PB도 분할 매수 전략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으로 DS 단석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20%가량의 손실 구간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저는 25만 원 정도까지 길게 보면 갈 수 있다 보는데 올해 매출과 이게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차전 리사이클은 이제 DS 단석은 전체 DS 단석 쪽은 원래 본업이 경기에 영향이 많이 타기 때문에 올해는 큰 시세가 안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해서 아직 작년 등록된 거라서 이제 가격에 대한 염려 없기 때문에 19만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 목표가 25만 원 중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19만 원 원금 회복하는 부분을 목표가로 드렸고요. 이호석 PB님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저도 같이 제시를 드릴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19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5% 비중 한 번 더 늘려서 총 10% 비중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탈출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이고요. 손절가는 이 종목이 지금 기록이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한데 목표가는 손절가는 16만 원으로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 상장 이후 최저가 가격 이탈하는 가격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약간 전략이 다르네요. 앞서 최병훈 전문가는 19만 원에서는 정리 의견이고 원금 회복하면 나오자. 그리고 또 이호석 P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라인을 좀 잡아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 DS 단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퓨런티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손실 구간이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소 좀 싸늘한 시선이 있습니다. 과연 퓨런티어 최병훈 전문가님은 이 종목도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검사,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아까 하이비전이랑 비슷한가요? 그래서 하이비전이나 두 개 중에, 그러면 실적이 나온 하이비전을 좀 사는 게 더 낫지. 프론티어를 사가지고, 지금 손실이잖아요. 조금 손실이지만, 이 종목은 거래가 이렇게 실렸잖아요. 실력은 많이 실렸는 상태에서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미. 사지 말아야 돼. 아니면 손절할 단가가 여기입니다. 손절할 단가에서 내가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주봉 차트라도 좀 길게 보면
거래가 실리고 나서 이 주식은 급락을 주로 했잖아요. 그죠? 급락, 또 여기서 급락, 그 다음에 다 깨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추가 상승하다가 추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종목은 뭐 2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올 거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길게 보더라도.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정도를 드리고요. 목표가 단가 반등하면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원금 회복하면은 빠져나오자 퓨런티어였고요. 이호석 PB님은 더 사자 추가 매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도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3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안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3만 원에 탈출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종목 최대 주주가 하이비전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또 비전 프로 관련해서 기대감들도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능형 로봇 개정법 개정안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로서 자율주행 테마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2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중 지금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10% 정도 더 늘려서 이제 가져가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소 멀리 내려놓긴 했는데 추세로만 놓고 본다면은 그냥 손을 털고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있지만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테마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가져가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종목 모두 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소 좀 매수와 매도 엇갈리는 듯 보이지만은 한 분은 바로 빠져나온 전략, 그리고 한 분은 좀 비중을 확대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시간을 또 줄이는 전략, 이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예. 아까 25,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뭐 조금 밀리다가 조금 빠져주긴 했는데, 그게 앞으로 좀 괜찮을까 해가지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이호석 PB님이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 종목 좀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현재 가격대가 일단은 조정을 받는 구간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행보하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목표가를 지금부터는 너무 높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 28,000원 정도, 전 고점 부근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른 종목군 손실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살펴봤습니다.